안녕하세요. 방탈출 리뷰하는 방탈리뷰어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비트포비아 던전 101의 전래동 자살 사건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후기를 좀 둘러봤는데 사이버펑크 테마 중엔 최고인 것 같다는 후기를 보고 조금 기대를 하고 갔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이버펑크란 기계화된 미래 세상인데 좀 암울한 분위기를 의미하여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한 그런 뒷골목 약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100방을 앞두고 있는데 100번째 방으로는 어떤 테마를 할지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특징사항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새롭게 추가시켰고요. 이후 내용은 주관적인 리뷰이므로 사람마다 느끼는 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먼저 랭킹을 살펴보자면 전국 방탈출 어플상에서 4.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리 방탈출 사이트에서는 평점 8.63점으로 홍대에서는 16위, 전국에서는 5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뷰 수도 1100개가 넘은 굉장히 인기 많은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트포비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시스템을 이용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수사가 가능해진 사회, 과거 전래동에서 발생했던 의문의 자살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포탈을 열고 2060년의 전래동으로 향한다 입니다. 저는 전래동이 실제로 있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가상의 지명이었어요. 이 테마는 2020년 8월 29일에 오픈한 테마로 추리 장르입니다. 플레이 인원은 2에서 5인이며 난이도는 4입니다. 힌트 사용이나 시간 확인은 패드로 가능하고요. 플레이 타임은 70분으로 인당 가격이 28,000원입니다. 예약할 때 전액 결제를 해야 되며 첫 타임 플레이 시에 인당 3,000원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럼 개인적인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난이도입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을 주었습니다. 홈페이지 공식 난이도도 4점인데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저는 힌트 2개를 사용해서 5분 남기고 탈출했는데 하나는 자물쇠 라인을 잘못 봐서 정답을 풀어놓고 힌트를 써버렸고요. 하나는 장치 오류인지 분명 알맞게 한 것 같은데 안돼서 힌트를 썼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도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풀어놓고도 놀랐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4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어려운 편이긴 한데 뭐 실수만 안하면 노인트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테마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다음은 인테리어입니다. 5점 만점에 4점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간 구간에 마음 드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볼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인테리어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 공간의 느낌이 급격히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어색함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연결하는 느낌이 어색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중간 공간, 어떤 완충되는 공간이 따로 있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사이버펑크라는 느낌의 후기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한 느낌에는 살짝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분명히 보통 이상의 인테리어인데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활동성, 장치 자물쇠의 비율입니다. 활동성은 2점을 주었어요.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입장하고 저 치마는 비추천합니다. 네, 뭐 기어다니거나 그런 건 없는데 좀 넓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장치 자물쇠 비율은 반반 정도로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금고 같은 거 여는 거를 자물쇠로 생각하시나요? 장치로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공포도인데 별거 없습니다. 자살 사건이라는 제목 보고 좀 그랬는데 전혀 무서운 거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넘길게요. 스토리, 몰입감의 경우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확실히 추리물은 스토리가 길어요. 뭐 사건 배경, 추리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당연한 점이긴 합니다. 테마 특성상 지문 길이가 긴 편이어서 중간에 살짝 위기가 왔습니다.
스토리 이해를 포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후반에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해서 살짝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직원분이 설명해 주실 테니까 말이죠. 어려운 스토리는 아닌데 기억할 내용이나 인간관계 같은 게 좀 있어서 저는 좀 귀찮았어요, 이해하기가. 역시 추리 장르는 스토리가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지인 보관함 위아래로 두 칸 사용 가능하고요. 탈출 기념 선물이 있습니다. 포스터가 그려진 티켓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뻐요. 저는 화생설화랑 전래동 자살 사건 해서 두 장을 모았네요. 이거는 힌트 4회 이내로 탈출 성공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는 혼방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힌트 사용 시에 진행률을 알 수가 있어서 시간 배분하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꽃길 테마로 선정했습니다. 볼륨이 크고 인테리어도 좋아서 개인적으로 취향이었어요. 근데 스토리 이해하는 것 때문인지 끝나고 나서 재밌었기도 한데 좀 힘들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문제도 적당히 어려운 것이 해결하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아쉽습니다. 네, 분명히 재밌고 좋은 테마긴 한데 뭔가 2% 정도 부족한 테마라고 느껴졌어요. 어쩌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비트포비아 던전 101의 전래동 자살사건 테마를 리뷰해봤습니다. 요즘 생기는 비트포비아들은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대형 프랜차이즈는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